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성빈 선수 24인치 허벅지. 와, 한 사람의 허벅지가 24인치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사진이 한 장 SNS에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모 의원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유 소장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범인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네, 박영선. 네. 참 민주당의 내부 총질러가 꼭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면은 역시 박영선이죠. 제가 그 박영선 의원님에게 지역구 주민이었고 표를 드린 사람입니다. 네. 이 내부 총질러들은 말이죠. 두더지 게임에 등장한 두더지들과 같습니다. 머리를 내밀지 않는데 때리면 기계가 망가지죠. 미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지. 네, 아무 말 안 했는데 잘한다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 네, 잘할 땐 또 잘한다고 해줘야죠. 근데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럼 망치를 때려줘야 스코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때려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좀 뿅? 한마디 해봅시다. 네. 뿅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뿅 올라왔습니까? 일단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다 밝혀진 바고요. 자기가 무슨 이렇다 이전도 아니고 뭐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닌데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체육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 교문위 의원들은 이 AD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없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얼굴발로 밀고 들어갔겠죠. 입장권 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못한 사안이고 지금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 상으로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도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런 기록 경기는 그 피니시란 결승선 주변은 엄중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AD 패스도 발급받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대회 운영에. 이거 똥칠한 거예요. 올림픽에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먹힙니다. 그런 행동들이 옛날 같으면 먹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식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구태입니다. 그 지금 사실 금메달리스트 옆에 같이 사진 찍힌 정치인을 보고 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일단? 이거 잘못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감각 문제가 너무 옛날 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이 정말 옛날이에요. 그렇죠. 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기 이명박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2002년에도 그게 구린 행동이라고 그러니까요. 욕을 처먹었는데 그 짓을 또 한다? 그러니까 완전 2018년에.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바지에 네. 버켄스탁 쓰레빠 신고 서울시청에서 히든크랑 쓰리샷 사진을 찍었죠. 당시에 저기 히딩크가 얼마나 그 바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뺐습니까? 아유, 참. 왜 이러나 몰라. 솔직히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 참 좋은 자리에 꼭 얼굴 들이밀고, 나경원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나경원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옛날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진빨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네. 오히려 객석에서 윤선빈 선수의 어머님도 객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했거든요. 그 옆이나 그 인근에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사진을 올린다면 그런 식으로 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참 마음이 깊구나 이런 칭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감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텐데 아니 누가 옆에 좀 없나 조언해준 사람이.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박영선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좀 한참 까먹었을 텐데 몇 가지 상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내부 총질러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뒤끝 긴 방송을 제안합니다. 까먹지를 않아, 까먹지를. 까먹으면 또 구글로 다 찾아. 먼저 잘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뭐 하나 잘못하면, 옛날 거 다 끌고 와, 우리는. 그게 오소리 정신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조속 협상 다들 기억나시죠? 아우. 그때 정말 괴로웠죠. 그때 나는 박영선 의원이 빡치게 하는 포인트가 실수를 가지고 빡친다기보다는 실수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울부짖는 행동. 전혀 공감 갈 수 없는 이상한 거. 반성을 잘 못해. 그 행동들이 더 짜증이 납니다. 이때도 뜬금없이 그 유족들 앞에서 진짜 누더기 협상안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사람들 빡치게 만들고요. 필리버스터 때도 생각이 나시죠. 그때는 물론 제일 책임은 김종인 의원에게 있지만 당시에 찬물을 끼얹은 거엔 본인이 또 나서가지고 또 과반 의석이 없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면서 분위기 깨는 행동.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필리버스터 때는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눈치 없는 양반이 덜컥 이거 필리버스터 오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져 버렸다. 네, 협상 전략을 다 깨고 다니고 그렇죠. 언론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잊지 말할 거. 진짜 반문 중에 반문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프로필에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인증샷으로 흥한 자, 인증샷으로 망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가 시발당과 거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 빡치죠. 또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지지자들 질린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안철수, 김종인, 김한길, 손학규, 정동영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거의 다 국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단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 국당을 건너가지 그랬어. 원래 요 앞에 이현주 의원까지 넘어갔고 네. 박영수 의원도 넘어가려까 말까 하다가 한 발자국 내밀었다 쓱 돌아왔잖아요. 판단 미스, 판단을 굉장히 잘하긴 잘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당 멘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2년 대선 때 함께했던 문재인 선대본에서 중요한 직책덕을 맡았던 사람 중에 친노 빼고는 다 떠났다. 우리 당 갈라치 이거야말로 진짜 대표적인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표현만 달리했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윤성빈 투샷 사건에 대해서 왜 젊은 층들이 불쾌하고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의견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가서 응원한다, 격려를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윤성빈 선수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들에게 절을 올렸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윤성빈 선수에게 절을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신이 툭 튀어난다는 거, 갑툭튀. 그 상황 자체가 불쾌했던 거죠. 그래요. 아니 구리잖아 일단. 여기저기 얼굴 뒤밀어 가지고 사진빨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심지어 그지? 네. 우리도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보기에 얼마나 촌스러워. 그리고 저는, 속이 네. 다 보이잖아. 그 말 진짜 공감하는 게 이 사건을 왜 남북 단일팀 때 벌어졌던 20대 특유의 공정성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정치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구림과 구리지 않음, 세련됨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AD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쪽에서 조직위원회 쪽에서 해명이 일부 나왔어요. 네. 나온 게 박영선 의원이 갖고 있던 그게 특혜는 아니다. 특혜가 아니고 그 출입증이 IOC 고위 인사 초청으로 발급된 거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명이 되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거는 구리다는 거예요. 구리다. 네. 법적으로 법적이라 하기보다도 어쨌든 조직 규약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절차를 따라서 들어갔다 그까지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장 이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눈치가 없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에 엄청난 민폐를 지금 끼친 그렇죠. 거예요. 네. 민주당 하면 세련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로고, 엠블렘, 선거 전략, SNS 전략, 그리고 문파,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 그 세련됨을 싹 만들어 놨는데 이 세련됨을 순식간에 구태, 정말로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이때 선수가 큰 성적 올리면은 좋은 성적 올리면 대통령이 금일봉 하사하고 이런 세대 시대로 다시 그냥 이미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경기 중에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잘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홍준표가 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아우. 혹은 이게 안철수였다.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비판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박영선 의원 해명도 별로였어요. 그 해명을 보면 스켈레톤이 비인기 종목이고
뭐 관중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이래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미 윤성빈은 시작 전부터 금메달 후보였고 스켈레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완전 구리소리하고 진짜. 세계 선수권자인데요. 뭔 자기가 소리야. 무슨 이제 비인기 종목에 시혜를 주러 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농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 거두고 왔는데 농구 엄청 팬이잖아요. 가족들과 만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선수들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촐한 파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금메달 땄는데 코칭 스태프랑 그다음에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게 좀 여유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얼굴 들이밀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아유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이 구림이 좀 그 소위 말하는 낄낄빠빠라 그러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고 그러는데 그 공약 문제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서울 코인 기억나시나요? 그거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네. 그 블록체인 예, 이용해서. 뭐 그런 거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어이가 없어 하고 게다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 뭐 연구 많이 한 사람이면 일수록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도 다들 그냥 허탈해했던 이런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 코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말이에요. 정책. 이 정책을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요즘 유행이런데 나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데 그럼 많이 받을까? 그런데 이게 뭐 요즘 지역 화폐 이런 게 좀 인기라네? 그걸 결합해 볼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서울 코인을 만들면 좋겠네? 그럼 나 지지율 내일 20% 오르는 거야? 그렇겠네? 이런 감각이잖아. 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나름 참신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지역의 그 청년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줘서 성남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소비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약간의 이제 지역 화폐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통인시장 같은 데 가면 통인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요. 엽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엽전을 가지고 그 시장 안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을 시키면 서울 코인이 나오는 거지. 서울 지역 화폐로. 근데 서울 인구가요 1,400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성남시의 그 상품권 도는 거하고 통인시장의 그 엽전 그렇게 재미 삼아 쓰는 거하고 이건 의미나 규모나 이게 모든 게 달라요. 게다가 아니 그것도 얘기한 타이밍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이거 투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예.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있고. 네. 근데 그걸로 욕 그렇게 많이 먹고 있고 한창 논쟁이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거 선거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눈치가 없는 거지. 박영선 의원님, 예전에 의원님에게 표도 드리고 후원도 했던 김남훈입니다. 비인기 종목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인기 종목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올해 안에 복귀전 할 테니까 제 경기 보러 와주시고요. 다른 데는 신경 좀 꺼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낄낄빠빠 못하는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이죠. 네. 진짜. 아니, 지금 박영선 의원이 비판을 또 딱 받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보도자료 낸 걸로 딱 보여요. 네. 네. 저는 조용해요. 조용히 평창 응원한 나경원. 근데 그 장소가 스켈레톤이야. 아이고 애쓴다 진짜. 야. 출마할 모양이죠? 박영선하고 딱 대비시킨 거지. 그래서 자기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거야. 자, 박영선은 저렇게 나댔는데요. 저는 관중석에서 조용히 응원했어요. 근데 이걸 보도자료로 뿌린 것 같거든? 근데 이걸 기사로 써주는 건 또 뭐냐? 조용한 것도 뭐 기사 그게 왜 보도가 기사야? 있나요? 조용하게 관람한 것도 뭐 그 보도 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평창에 간 인물들이, 이런 대중적 인물이 나경원밖에 없겠어? 그 사람들 다 기사 써줘야지, 그럼. 왜 나경원만 써줘? 네, 그러면서 그 기사 보면요, 무려 5년 전 나경원 의원의 행적까지 소송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 조직위원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그때 나경원 의원이 어떤 그 세심함을 보여줬냐면 선수용 도시락이 보온 도시락이었는데도 추운 경기장에서 먹게 되어 있어서 너무 차가웠다. 군용 핫팩을 도시락에 넣어서 선수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 밝혔다. 밝혔네. 아니 그리고 나경원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조용히 평양 올림픽에 왜 왔어?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해서 IOC에 공식 사안을 올린 걸로 인해서 청와대에 나경원의 IOC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그게 지금 저기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35만 9,108명이 서명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엄청난 서명입니다. 우리 진짜 네이버 그거 수사 서명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 20만 넘기는 것도 진짜 간신간신했었는데 그거에 거의 더블 가까이를 이렇게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또 여기에 또 신나서 숟가락을 들고 오신 거죠. 숟가락으로 올리고 그걸 또 기사로 써줘요. 애잔하다 애잔해. 아니 진짜 너무 찌질하잖아 이거. 박영선도 우리가 구리다고 지금 비판을 했지만 이거는 구린 플러스 비열하잖아. 네, 야비, 비열 이런 단어가 막 생각이 납니다, 진짜. 아유 씨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방금 하승조 소장님께서 청와대 청원 35만 명 돌파, 나경원 의원 IOC 의원 위원직 박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연휴가 보람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이버 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드디어 20만 명 채웠어요. 브라보. 이 소장님. 와. 아, 이게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저는 완전 똥줄이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본가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보고 한 명이라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애걸하고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몰입을 했었는데 갑자기 쑥쑥쑥 올라가더라고요. SNS 도배를 하셨더라고 소장님이. 맞습니다. 네이버 관련 청원은 정말 이거는 진짜 이 문 앞에서 좌절을 하는 게 우리한테 패배의 경험이 쌓일까봐 진짜 긴장을 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뜻을 이루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문제 제기를 할 때만 해도 이거 얼마 안 됐거든?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참 고마운 게 김어준 총수예요. 네. 김어준 총수가 중간에 또 이 문제를 네이버 문제를 다뤄줬고 그 다음에 민병도 의원님도 고맙죠. 이거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그걸 발판 삼아서 20만을 돌파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네, 예. 다들 고생하셨고 네. 우리 기왕 이긴 거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 뭡니까 그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부탁한 청원 아니겠습니까? 청원 청탁, 청부 청원, 네. 네. 이런 건데, 경제민주화.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공정위가 즉각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거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패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우리 다 속이 상한데 요거 우리 열심히 달라붙어서 해봅시다. 네.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14만 명입니다. 시간이 네. 약간 있긴 있는데 예. 짜증나니까 이거 한꺼번에 확 해버립시다. 이게 3월 10일까지거든요. 3월 10일까지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네, 시간이 빨리 있고요. 후딱 넘겨서 당장 그 나경원 그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해달라는 게 지금 36만 다 됐어요. 네. 네. 이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요. 저희 정치신세계 공지 게시판에 가보면은 다 함께 국민참여 청원 합시다 거기 게시물에 있는데 그쪽에 올려놨습니다. 네. 특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로펌과 전관 앞세운 대기업들에게 연전 연패 중이거든요. 아우 마음 아파. 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퀄컴에게 1조 원대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 과징금의 근거가 바로 삼성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삼성이 갑자기 1월 중순에 퀄컴이랑 전략적 또 협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는 1조 원대를 때렸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공지상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 합시다 게시물 그쪽에 열어놨고요. 링크 찍고 들어가셔서 지금 듣는 분들이 딱 한 번씩만 동의합니다라고 써주시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공지 게시판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파분들의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저기 삽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야당 쪽 삽질도 하나 끼워 넣어서 우리도 기계적 중립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네. 팔이 안으로 굽으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안바가 되는데, 지금 약간 안바 걸렸어요. 안바 걸렸는데, 왜냐면 어쨌든 우리 당이잖아. 맞습니다. 박영서. 우리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걸 인대를 다시 바로 하기 위해서 돌려놓겠습니다. 예, 야당 쪽 황당 삽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 복사 분석했다고 비판하면서요. 김 대법원장을 이미 고발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한국당은 이런 법안 발의하면서 안 창피해? 야, 진짜 자기도 얘네들은 얼굴이 후끈후끈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와, 진짜 공사 네. 구분을 진짜 아무리 못한다 했지만, 야, 공무원들이 쓰는 직기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네. 거라 이걸 국민들 상대로 뭐라고 설득할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사생활 침해랍니다. 사생활 침해. 국민들한테. 그러면 자유한국당 니네부터 그렇게 자유한국당 그 당 사무처 직원들 사용하는 PC 니들 마음대로 열람하지 마. 그리고 보안 장치 다 해제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사법개혁 추진단장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썰을 풀었냐면요.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자유한국당부터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PC를 쓰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야시시한 사진을 뭐 다운받으신다든가 뭐 야구 동영상 이런 걸 받으신다든가 하더라도 안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해당 행위를 잔뜩 기록한 문서라든가, 네, 그런 거 뭐 아주 좋습니다. 제보 문서라든가 잔뜩 만드십시오.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고 그거를 감사를 거기도 당이니까 정당이니까 감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감사한다 그러면 거부해. 사생활 침해. 거부하고 진짜 자물쇠로 잠그고 주광덕 논리 그대로. 저희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그냥 뭐 항의만 하시면은 들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메롱메롱이라고 불사질러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가도 돼. 그래도 못 봐? 근데 저는 이 법안 이름 자체가 김명수 방지법. 진짜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좀 환영합니다. 자꾸 그렇게 대법원에 약을 올리는 것은 뭐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 의원님들의 재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치리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하시고 발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어, 쟤네들. 그게 박근혜 탄핵 국면을 계기로 이게 약간 이제, 진짜 저런 정당을 계속 지지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 회의감이 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짓을 또 계속 해주면, 저 지지 못할 정당이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유권자들인데? 저희가 지난번 서초동으로 가는 야당 의원들 편에서 약 24명의 야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그중 이미 6명이 날아갔습니다. 아직 18명 남았어요. 예, 계속 알아서, 해줘? 계속 해주세요. 네. 우리는 김명수 방지법이라 하는 이런 법안 자체의 명칭이라든가 그 의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말고 계속 김명수 방지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약을 올려주시면 우리야 좋지 뭐. 계속 해라 이 새끼들아. 자,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드디어 맞춰봤고요. 자, 외신이 본 문재인 이 코너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세계의 눈을 본 문재인 대통령 야심찬 코너죠. 유 소장님, 대략적으로 외신이 본 문재인 대통령 소식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소식들은 중립이 3건, 그리고 긍정이 5건, 부정이 2건입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번역은 미디어 컨설팅 서비스인 GNG 글로벌 한국 배급사 GNN 뉴스통신이 제공했습니다. 먼저 중립 뉴스로 르몽드 2월 15일 기사입니다. 올림픽에 통 큰 내기를 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2월 13일에 샤르자 24 보도한 아랍에미리트 언론입니다. 이름을 네.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돼? 24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24 그러기도 이상하고. 예, 샤르자. 아베. 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확인. 그리고 중립보도. 2월 12일 퍼블릭 나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긍정 뉴스로는 더 내셔널 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적인 접근이 효과가 있다. 뉴욕타임스 2월 13일 북 따뜻한 화해 분위기 전달로 국제사회 압력 와해. BBC 뉴스 2월 13일 긍정 보도입니다. 김정은 남북 화해 필요해. 네. 그리고 김정은 3전 단원들 만나. 아시아 뉴스통신 우리 너무 유명한 기사죠. 스타즈 얼라인 본문. 이 기사가 있었고요. 별들이 문을 향해 정렬하다. 정렬하다. 줄 섰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로 남북의 화합은 한미 관계가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가디언지 보도가 있었고요. 또 그 가디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립적 기사에서 외신의 시선을 살펴볼 기사, 좀 주의 깊게 볼 기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르몽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장 큰 리스크를 테이킹한 사람,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고속 활강하는 스키 선수도 아니고 대회전 경기의 스타도 스노보드 선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고서 3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 관점이 재밌습니다. 네. 북한의 목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이 동등한 지위의 불법적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트럼프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이 틀림없이 김정은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내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되 더 이상 북한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상황을 네,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어떤 칭송도 없어. 근데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까지 정확하게 녹여내서 네.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기사를 읽어야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기사를 국내 언론은 쓰질 않아. 이런 기사를 보내지 않고 북한 응원단이 남한 텔레비전을 봤네, 화장실에 갔네, 뭐 품격이 무슨 핸드복을 들고 왔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게 무슨 북조선 인민공화국 언론들이 남한에 지금 취재에 나온 것 같아. 북한 언론이에요, 북한 언론.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 외신 보도 한 3, 40개를 읽고 나서 종합적으로 숙고해서 쓴 듯한 기사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자, CNN의 조언도 살펴볼까요? 예, CNN도 이 중립성인 기사인데 나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다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걸 고려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을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과 세계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남북 대화는 자신들 이제 CNN 관점에서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CNN은 확실하게 그 미국 관점이죠. 입장에서 했어요. 했는데 특히 그게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안 하면 네. 자기들한테는 안 좋지만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 네. 특히 미 국방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매티스 국방성 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CNN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는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 핵 무장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은 한 제재는 계속된다를 깔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더 내셔널 기사. 더 내셔널 기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먹히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여정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
비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언론 보면 저 누구야 그 누구죠? 단장? 아, 황영철. 아니 처음에 그 여자 단장 있었잖아요. 무슨 현송월. 현송월. 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현송월로 도배를 했잖아. 네. 도배하다가 김여정 딱 등장하니까 김여정으로 도배를 해. 심지어 현송월은 4년 전에 고사포로 죽었다고. 이거 아니, 대한민국 언론, 이거 이 새끼 완전 종북 언론들이 종북 언론. 하여튼 이 논조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사실 많은 그 외신들이 좀 질투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라든가 펜스 같은 사람들보다는 김여정이 너무 주인공이 되는 것에서 좀 불편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김여정의 그 빛에 좀 가려진 게 아쉽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부정적인 기사로 나왔던 그 가디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좀 올림픽에 대해서 뭐랄까,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요. 올림픽은 한 번도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평화를 한 번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각 나라의 운동선수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근본 정신에 불구하고 올림픽이 한국과 북한의 기본적인 차이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누가 뭐래? 너무 하나만한 소리죠.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은 오히려 국수주의 정서를 발현시켜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별 공감이 안 가죠. 이건 아니다. 그게 참 세상에 어떤 바보가 올림픽이 직접적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까? 올림픽을 계기로 그 자리에서 모인 세계의 어떤 그 리더들이 그 만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해내느냐는 올림픽 개최국이나 그 참석한 정상들의 능력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얘기들을 다른 외신들이 쭉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양반들은 이거 올림픽 한다고 세계 평화가 오나 이러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진보들이 주로 좋아하는 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외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키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17일 날 평창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 센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 또 응원하러 가셨었는데 그때 남북 정상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미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사실 그 김여정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덥석 물었다라면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들이 물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거고. 네, 불필요한 프레임에 빠졌겠죠. 그리고 미국 강경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이거 뭐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뒤로 뺐죠. 그러면서 지금도 미북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같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교 천재입니다, 진짜. 밀당의 고수. 그러니까 밀당의 사실 고수. 가디언지의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요. 예. 쓸데없는 기사를 쓴 거지. 네. 그런데 이제 17일 날 나온 바로 녹음하기 저희 전날 상황을 보자면은 이미 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면도 살려주고 북한도 압박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슬쩍 앞으로 내밀면서 그 월드 리더 앞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뒤로 숨으면서 실리는 다 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계신 거죠. 가디언지 이 기사 쓴 기자는 사실 자기네 회사 명성에 먹칠을 한 기사를 쓴 거예요. 예. 아이고, 참. 외신도 근데 이렇게 쭉 늘어나 보니까 좋은 외신 있고 나쁜 외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네. 괜찮네. 네. 긍정적인 것이 제일 많고. 예, 중립보도도 중립보도도 굉장히 좋아. 중립보도는 중립보도대로 관점이 좋고요. 긍정적인 기사는 너무 차장본 얘기라서 좀 약간 민망하고요. 부정적인 보도는 좀 미국 관점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미국과 발맞춰서 가지 않으면은 이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근데 하나만 한 거야. 네, 근데 하나만한 이미 이야기고요. 발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밸런스 정말 잘 잡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을 살펴봤고요. 내신을 살펴보자면 저는 내신은 10등급이었습니다. 저는 3등급이었습니다. 몇 등급이셨습니까? 2등급. 수학 천재 내신 2등급. 순우경은 노 코멘트. 어제 내신 특집 하죠. 아니, 그리고요. 네. 이런 느낌이야. 형이 개그 칠 받기 때. 어렵네요. 그치? 우리 앞으로 농담 안 하는 걸로 하자.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안철수, 김종인, 김한길, 손학규, 정동영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거의 다 국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단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 국당을 건너가지 그랬어. 원래 요 앞에 이현주 의원까지 넘어갔고 네. 박영수 의원도 넘어가려까 말까 하다가 한 발자국 내밀었다 쓱 돌아왔잖아요. 판단을 굉장히 잘하긴 잘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당 멘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2년 대선 때 함께했던 문재인 선대본에서 중요한 직책덕을 맡았던 사람 중에 친노 빼고는 다 떠났다. 우리 당 갈라치 이거야말로 진짜 대표적인 저기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표현만 달리했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윤성빈 투샷 사건에 대해서 왜 젊은 층들이 불쾌하고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의견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가서 응원한다, 격려를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윤성빈 선수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들에게 절을 올렸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윤성빈 선수에게 절을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신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 갑툭튀. 그 상황 자체가 불쾌했던 거죠. 그래요. 아니 구리잖아 일단. 여기저기 얼굴 뒤밀어 가지고 사진빨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심지어 그지? 네. 우리도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보기에 얼마나 촌스러워. 그리고 속이 다 보이잖아. 그 말 진짜 공감하는 게 이 사건을 왜 남북 단일팀 때 벌어졌던 20대 특유의 공정성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정치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 불편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구림과 구리지 않음, 세련됨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AD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쪽에서 조직위원회 쪽에서 해명이 일부 나왔어요. 네. 나온 게 박영선 의원이 갖고 있던 그게 특혜는 아니다. 특혜 아니고 그 출입증이 IOC 고위인사 초청으로 발급된 거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좋아요.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뺐습니까? 아유 참 왜 이러나 몰라. 솔직히 진짜 안타까워요. 왜 참 좋은 자리에 꼭 얼굴 들이밀고 나경원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나경원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옛날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진빨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네. 오히려 객석에서 윤선빈 선수의 어머님도 객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했거든요. 그 옆이나 그 인근에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사진을 올린다면 그런 식으로 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참 마음이 깊구나 이런 칭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감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텐데 아니 누가 옆에 좀 없나 조언해준 사람이.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박영선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좀 한참 까먹었을 텐데 몇 가지 상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내부 총질러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뒤끝 긴 방송을 제안합니다. 까먹지를 않아, 까먹지를. 까먹으면 또 구글로 다 찾아. 먼저 잘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뭐 하나 잘못하면 옛날 거 다 끌고 와 우리는. 그게 오소리 정신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조속 협상 다들 기억나시죠? 아우. 그때 정말 괴로웠죠. 그때 나는 박영선 의원이 빡치게 하는 포인트가 실수를 가지고 빡친다기보다는 실수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울부짖는 행동.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거. 반성을 잘 못해. 그 행동들이 더 짜증이 납니다. 이때도 뜬금없이 그 유족들 앞에서 진짜 누더기 협상안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사람들 빡치게 만들고요. 필리버스터 때도 생각이 나시죠? 그때는 물론 제일 책임은 김종인 의원에게 있지만 당시에 찬물을 끼얹은 거엔 본인이 또 나서가지고 또 과반 의석이 없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면서 분위기 깨는 행동.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필리버스터 때는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눈치 없는 양반이 덜컥 이거 필리버스터 오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져 버렸던. 네, 협상 전략을 다 깨고 다니고 그렇죠. 언론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잊지 말할 거. 진짜 반문 중에 반문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프로필에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증샷으로 흥한 자, 인증샷으로 망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가 시발당과 거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 빡치죠. 또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지지자들 질린다. 가지고 하는 거. 그 정말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어이가 없어 하고 게다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 뭐 연구 많이 한 사람이면 일수록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도 다들 그냥 허탈해했던 이런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 코인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말이에요. 정책. 이 정책을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요즘 유행이런데 나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표 많이 받을까? 그런데 이게 뭐 요즘 지역 화폐 이런 게 좀 인기라네? 그걸 결합해 볼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서울 코인을 만들면 좋겠네? 그럼 나 지지율 내일 20% 오르는 거야? 그렇겠네? 이런 감각이잖아. 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나름 참신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지역의 그 청년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줘서 성남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소비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약간의 이제 지역 화폐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통인시장 같은 데 가면 통인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요. 엽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엽전을 가지고 그 시장 안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을 시키면 서울 코인이 나오는 거지. 서울 지역 화폐로. 근데 서울 인구가요 1,400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성남시의 그 상품권 도는 거하고 통인시장의 그 엽전 그렇게 재미 삼아 쓰는 거하고 이건 의미나 규모나 이게 모든 게 달라요. 게다가 아니 그것도 얘기한 타이밍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이거 투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예.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있고. 네. 근데 그걸로 욕 그렇게 많이 먹고 있고 한창 논쟁이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거 선거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눈치가 없는 거지. 박영선 의원님, 예전에 의원님에게 표도 드리고 후원도 했던 김남은입니다. 비인기 종목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인기 종목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올해 안에 복귀전 할 테니까 제 경기 보러 와주시고요. 다른 데는 신경 좀 꺼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낄낄빠빠 못하는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이죠. 네. 진짜. 아니, 지금 박영선 의원이 비판을 또 딱 받고 있어요.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성빈 선수 24인치 허벅지. 와, 한 사람의 허벅지가 24인치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사진이 한 장 SNS에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모 의원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유 소장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범인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네, 박영선. 네. 참 민주당의 내부 총질러가 꼭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면은 역시 박영선이죠. 제가 그 박영선 의원님에게 지역구 주민이었고 표를 드린 사람입니다. 네. 이 내부 총질러들은 잘 말이죠. 네. 두더지 게임에 등장한 두더지들과 같습니다. 머리를 내밀지 않는데 때리면 기계가 망가지죠. 미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지. 네, 아무 말 안 했는데 잘한다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 네, 잘할 땐 또 잘한다고 해줘야죠. 근데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럼 망치를 때려줘야 스코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때려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좀 한마디 해봅시다. 네. 뿅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뿅 올라왔습니까? 일단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다 밝혀진 바고요. 자기가 무슨 이렇다 이전도 아니고 뭐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닌데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체육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 교문위 의원들은 이 AD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없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얼굴발로 밀고 들어갔겠죠. 입장권 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사안이고
지금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 상으로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도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런 기록 경기는 그 피니시란 결승선 주변은 엄중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AD 패스도 발급받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대회 운영에. 이거 똥칠한 거예요. 올림픽에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먹힙니다. 그런 행동들이 옛날 같으면 먹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식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구태입니다. 그 지금 사실 금메달리스트 옆에 같이 사진 찍힌 정치인을 보고 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일단? 이거 잘못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감각 문제가 너무 옛날 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이 정말 정말 옛날이에요. 그렇죠. 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기 이명박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2002년에도 그게 구린 행동이라고 그러니까요. 욕을 처먹었는데 그 짓을 또 한다? 그러니까 완전 2018년에.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바지에 네. 버켄스탁 스레빠 신고 서울시청에서 히든크랑 3샷 사진을 찍었죠. 당시에 저기 히딩크가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명이 되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거는 구리다는 거예요. 구리다. 네? 뭐 법적으로 아니 뭐 법적이라 하기보다도 어쨌든 조직위 규약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절차를 따라서 들어갔다 뭐 그까지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파장 이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눈치가 없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에 엄청난 민폐를 지금 끼친 그렇죠. 거예요. 네. 민주당 하면 세련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난 총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로고, 엠블렘, 선거 전략, SNS 전략, 그리고 문파,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 그 세련됨을 싹 만들어 놨는데 이 세련됨을 순식간에 구태, 뭐 정말로 뭐 김영삼, 뭐 노태우, 전두환, 이때 선수가 큰 성적 올리면은 좋은 성적 올리면 대통령이 뭐 금일봉 하사하고 뭐 이런 세대 시대로 다시 그냥 이미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뭐 경기 중에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잘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홍준표가 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아우. 혹은 이게 안철수였다.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비판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박영선 의원 해명도 별로였어요. 그 해명을 보면 뭐 스켈레톤이 뭐 비인기 종목이고 뭐 관중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미 윤성빈은 시작 전부터 금메달 후보였고 스켈레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완전 구린 소리 하고 네, 진짜. 세계 선수권자인데요. 뭔 자기가 소리야. 무슨 이제 비인기 종목에 시혜를 주러 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농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 거두고 왔는데 농구 엄청 팬이잖아요. 가족들과 만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선수들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촐한 파티를 했었는데 그런 이렇게 금메달 땄는데 코칭 스태프랑 그다음에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게 좀 여유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얼굴 들이밀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아유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이 구림이 좀 그 소위 말하는 낄낄 빠빠라 그러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고 그러는데 그 공약 문제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서울 코인 기억나시죠?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네, 그 블록체인 예, 이용해서. 뭐 그런 거 어쩌고 저쩌고